우리의 앞선 분들이 공부하실 때 사별삼일의 괄목상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헤어진 지 3일 만에 만나면 눈을 크게 비비고 상대방을 좀 유심히 보아야 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3일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죠. 3일이라는 시간은 천지가 개벽하고 이 황골탈퇴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깨어남 혹은 자각이라는 이 일은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죠. 본래부터 이 깨어남 혹은 자각은 바로 이 의식에 대한 이 한마음에 대한 믿음과 이해로서 깨어나고 자각이 이제 드러나는 것인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자꾸 이 영혼이 공부를 한다. 즉 개인이 공부를 한다는 거죠. 영혼이 공부를 한다는 것은 개인이 공부를 하는 것이고 또 무슨 체험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언제부터 개입되어서 당연시 되게 되었는지 참으로 의문입니다. 본래 모든 기록, 경전과 어록을 그것이 뭐 불교든 기독교 계통이든 모든 지혜 계통의 경전과 어록을 살펴보면 영혼 내지 개인이 공부를 한다든가 무슨 체험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만 이 앞선 자각의 이 말씀을 듣고 좁쌀만한 믿음과 이해만 낼 때 이 사별삼일에 괄목상대하는 일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수천 년간 이어온 이 지혜 계통에 있어서의 전형이었습니다. 근데 역시 우리의 문화와 문명이 너무도 굳건하게 이 개인적 관점에 기초하기 때문에 영혼이니 영혼의 체험이니 이런 요소들이 개입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지만 진실로 생사 문제, 그러니까 이 생사 문제 해결이 주목적이 아닌 분들은 사실은 영혼 공부나 체험 이야기도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개인적 관점에서 그것은 매우 즐겁고 재밌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인적 관점을 벗어나서 이 생사 문제를 진짜 진지하게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에게는 참으로 좋지 않은 일이다. 하기야 생사 문제를 진지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큰 문제는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실제로 이제 현대에 와서 지금 상황이죠. 지금의 현실에서도 영혼이니 영혼의 공부니 체험이니 이런 건 일체 없어도요. 일체 없이 그냥 이 의식에 대한 믿음과 이해로서 이 깨어남이 자각이 드러나는 일이 허다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야심경입니다.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 고액. 이 부분이 이제 반야신경의 핵심 구절이죠. 금강경으로 치면 약견, 재상, 비상, 적견, 열애의 구절과 통하고요. 수심결로 치면 이 구절이 단지불의 시적견성, 즉 눈이 눈을 다시 볼 수 없고 의식이 다시 의식할 수 없듯이 깨달음이 다시 깨달을 수 없다. 그 얘기죠. 깨달음이 다시 깨달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식에 대한 정체와 위치, 그리고 육체의 정체와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기초 작업을 다 마친 이상 이제는 온전히 자유롭게 이 반야신경을 이제는 읽으면서 재밌게 읽을 수 있겠다. 아주 가볍게 경쾌하게 읽을 수 있겠다. 그리고 여러 선지식님께서도 이제는 이 반야신경 사리자 이하 구절을 스스로 이해할 수 있고요. 다른 선지식들께도 강의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미 이 의식에 대한 정체와 위치를 안 이상은, 그리고 육체와의 관계를 안 이상은 모든 경전과 의록을 강의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견, 이것은 비추어 본다 이 말이죠. 비추어 보아서 안다, 믿고 이해한다 이 말입니다. 믿고 이해함을 바탕으로 이제 행심반야를 했죠. 일상생활에서 이제 개인적 관점을 희미해지고, 개인적 관점을 버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의식의 관점에 점점 다가가면 개인적 관점은 상대적으로 희미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두 관점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의식의 관점에서 본다, 이것이 조견입니다. 조견했더니 오온이 개공이더라 이 말이죠. 오온이 개공이다. 정신과 물질이 모두 의식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만법 유식이죠. 삼계 유심이고 만법 유식이다. 시간과 공간 전체가 마음이고 세상 삼나 만상이 전부 의식이다. 그러니까 삼계 유심은 곧 만법 유식이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참 허탈하고 허무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알고 봤더니 이 늘 깨달음은 이렇게 깨달음으로 있었고요. 육체도 늘 이 깨달음 안에 있었단 말이죠. 언제부터요? 육체가 태어나기 전부터요. 전부터 늘 깨달음은 이렇게 있었고, 육체도 이 깨달음 안에서 뭐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지만 육체 역시도 결국은 깨달음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의식이고요. 이것도 의식이니까, 의식은 다른 말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달음이 있었고, 깨달음 안에서 이 깨달음을 알려 했지만 그것은 바다를 알고자 함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시도를 한 겁니다. 바다가 움직여서 파도가 일어났었죠. 그래서 자기 안에서 이 법신 당신께서 당신 안에서 화신을 통해서 당신을 체험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요. 거대한 신비고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대 물리학도 점점 물론 선명하지는 않지만 희미하게 이러한 말을 하고 있죠. 양자중첩이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시기 바래요. 양자중첩, 즉 입자와 파동이 겹쳐져 있다. 즉 입자와 파동이 하나다 이 말이죠. 입자라는 것은 물체죠. 파동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 진동입니다. 즉 보이는 물체와 보이지 않는 의식이 하나다. 이것이 양자중첩이고요. 입자와 파동이 어떤 때는 물체로 나타난다. 어떤 때는 보이지 않는 전자기 파동으로 나타난다. 보이지 않으니까 나타나는 건 아니겠죠. 즉, 이 의식이 해결식으로 얘기하면 절대 정신이 이 물체로도 나타나고 이제 생각으로도 나타난다. 이렇게 물리학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해겔의 정신현상학도 글자 그대로입니다. 이 정신이 나타난 것이 이 현상이다 이 얘기죠. 정신현상학입니다. 정신이 의식이고 현상이 세상 삼라만사죠. 물론 해겔 철학이 완전히 지금 이 반야지혜와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슨 나폴레옹이 절대 정신의 화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역시 철학은 어느 정도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이죠. 자, 의식의 관점에서 오온을 비추어 보았더니 모두 의식이더라. 그래서 모든 고통과 공포를 넘어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 고액을 넘어갔다. 이것도 좀 주의해서 우리가 봐야 합니다. 영혼 이야기도 좀 우리를 방해하지만 또 체험 이야기도 우리를 방해하지만 또 하나 있어요. 사실은 이 자꾸 생각과 분별은 필요 없다, 체험이다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이해하는 것을 일부러 꺼리게 돼요. 이것은 너무 안 좋습니다. 84,000 이 법문인 대장경과 각종 경전과 어록이 그럼 다 분별 망상이게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잘 모르면 그냥 분별 망상이래. 오히려 얘기할 게 없으니까 분별 망상이라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아니 쓸데없는 분별도 있기는 있죠. 무슨 이치에 닿지도 않고 미친 소리는 진짜 분별 망상이지만 이 정견, 부처님의 정견조차도 어떻게 보면 분별이죠. 아주 스마트하고 보석 같은 분별입니다. 분별을 하지 않고 어떻게 정견과 이해에 이릅니까? 그러니까 분별하지 마라. 모든 말만 하면 전부 망상이다. 이런 말에 속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의심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정확하고 세밀하게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건 보석 같은 분별이다 하죠. 분별 정보라 합니다. 최고의 보석 같은 분별이다. 그래서
물론 이 일부러 또 스마트한 분별을 하려고 할 필요는 없지만요. 최소한 무조건 뭐 이해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런 거야말로 진짜 분별망상입니다. 이해나 생각이나 이렇게 분석은 완전히 필요 없어 하는 그것이 바로 분별망상이에요. 최고의 좋지 않은 분별망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오온 개공을 하면 즉 물질과 정신이 모두 의식이라는 것을 비추어 보면 일체 고액이 사라진다 이렇게 하거든요. 고통과 공포와 속박이 사라진다.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또 생각합니다. 고통과 공포와 속박이 없어지니까 자유와 평화가 고통과 공포와 속박을 대체하는구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게 또 정확한 이해와 분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에 빠져요. 왜냐하면 분명히 의식의 관점에 서 있고 온 개공을 분명히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의 일상생활이 그러면 자유롭고 평화롭기만 하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을 일으킬 수 있단 말이에요. 늘 무슨 꽃을 꽂고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해별 웃으면서 다니지 않는단 말이죠. 깨어나면 그런 게 아니고 이 모든 파도가 물론 잠잠해질 수도 있지만 여전히 파도는 쳐야 되죠. 육체가 살아있는 한. 그러면 이 기쁨과 슬픔이 번갈아 온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슬픔은 완전히 제거하고 이제 기쁨만 있다.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슬픔을 제거하면 기쁨도 사라지거든요. 물론 그것이 이제 멸진증으로서 이 순수 의식의 상태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깸세상과 꿈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번갈아 파도가 쳐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이 부분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온 개공을 했다 해서 늘 자유와 평화만 느껴지느냐, 즉 늘 기쁨만 느껴야 되느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슬픔이 오더라도 이제는 이전의 그 슬픔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도일체 고액이라는 것은 즉 고통과 공포를 넘어간다 이 말씀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일체 고액, 즉 고통과 공포가 자유와 이제 평안으로 바뀐다 했잖아요. 자, 이 바뀐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개인적 관점이 또 발동됩니다. 그래서 두 개로 나누죠. 이제는 고통 끝, 행복 시작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다 보면 또 슬픔이 오거든요. 고통과 공포 비스무리한 게 또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의심이 탁 일어납니다. 이게 뭐지? 분명히 전번에 확인을 했었는데, 그리고 이것이 이 의식이고 여기에 들어있지 않고 여기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이해하는데 왜 슬픔이 간혹 오지라는 의심을 일으킬까봐 보석 같은 분별이 있어야 되고요.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 즉, 도일체 고액은 아예 이런 게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요. 고통과 공포가 임팔라처럼 가벼워진다 이 얘기입니다. 가벼워진다. 이 가벼워지는 것을 즉
이제 이렇게 이원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요. 고통과 공포가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이름해서 자유와 평화라 한다. 즉 선악나무와 생명나무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들이 저것이 선악나무구나 라고 믿으면 이게 선악나무가 되고요. 선악과가 되고요. 생명이구나 믿으면 생명나무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두 개를 본다면 그것은 개인적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평안이라는 것이 고통과 공포의 상대방 측에서, 즉 피안에서 별도로 솥발처럼 이렇게 상대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은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우고요. 왜냐하면 의심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심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 도일체고액은 무엇이다? 고통과 공포가 임팔라처럼 가벼워진다 이 얘기입니다. 고통과 공포가 임팔라처럼 가벼워진다. 그러면 그것이 곧 자유와 평화라고 이름 붙이는 거죠. 자유와 평안 혹은 안식이다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것입니다. 거꾸로 해보죠. 고통과 공포는 없죠. 고통과 공포는 없고 어떻게 되죠? 자유와 평안이 자유와 평안이 점점 안 느껴지고 그러니까 가벼운 자유와 평안이 있지 않고요. 자유와 평안이 줄어드는 것, 그죠? 줄어드는 것을 이름 붙여서 고통과 공포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대성의 덕, 즉 재상을 비상으로 봐야지 재상으로 계속 보면 역시 소위 말해서 이것이 지속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적 개념 우리가 이제 말을 하고 이 지혜를 전등하기 위해서는 말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자, 고통과 공포가 공포를 넘어간다 이 말은 고통과 공포라는 것이 싹 사라지고 그 반대쪽에 있는 자유와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고통과 공포가 임팔라처럼 가벼워지면 그것이 곧 자유와 평화로 바뀐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요. 정확하게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이 도노 자각이 점점 자리를 잡게 된다. 이것이 바로 무의행으로 하는 수행불행이요. 보조 스님께서 강조하신 점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임팔라 얘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 임팔라가 이제 보면 이 사자나 호랑이에게 이제 잡아먹히죠. 아주 임팔라가 살아갈 때 보면 경쾌하죠. 팔짝팔짝 뛰면서 아주 경쾌합니다. 진짜 천진하고 해맑죠. 천진하고 해맑은 임팔라. 근데 사자가 느닷없이 와서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저도 동물의 왕국에서 봤는데 그 임팔라의 눈을 자세히 보면 전혀 고통과 공포가 없어 보여요.
실제로 또 임팔라에게 고통과 공포가 없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연의 작용에 의해서 도파민이 분출됨으로써 오히려 황홀감을 느낀다라는 연구도 있죠. 무슨 얘기냐 하면 임팔라는 우리가 개인적 관점에서 볼 때 임팔라에게 고통과 공포가 있어 보이지만 임팔라에게는 고통과 공포가 없단 말이죠. 오히려 사자에게 먹히면 임팔라가 사자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사자가 임팔라를 먹은 게 아니고 임팔라가 사자를 먹은 것이다. 이렇게 의식의 관점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의 바다 안에서 무엇이 무엇을 먹고 무엇이 무엇에게 잡아먹히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각설하고요. 지금 이 반야신경 총정리 1, 2와 이 방편을 통해서 뭔가 이 숙제를, 기초적인 숙제를 마친 느낌입니다. 그래서 좀 이제는 가볍게 좀 빨리 또 이렇게 좀 자세한 설명 없이도 이제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말이 이제 이 스피커에서 나오고 있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좀 더 환희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조견도 그러면 이제 비추어 본다니까 도일체 고액은 이제 비추어 봄의 결과고요. 그러면 핵심이 무엇이냐? 오온 개공입니다. 이 네 글자죠. 반야신경의 가장 중요한 네 글자는 뭐냐? 보통 심이라 하죠. 물론 의식이니까 심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알 도리가 없죠. 너무 추상적이고 일반적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가장 핵심 글자는 뭐냐? 오온개공, 요 네 글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거예요. 의식의 위치와 정체, 그리고 육체의 위치와 정체를 이야기했고요. 둘의 관계는 입자와 파동처럼 양자 중첩의 관계다. 즉, 이 육체가 의식이고 의식이 육체다. 즉, 이 깨달음이 우리의 부모고요. 우리를 육체라 해도요. 이 깨달음이, 이 의식이 우리의 부모고 이 부모의 자식이 바로 이 육체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고 이게 법신이고 이게 화신이다. 이것은 하나로 같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물체와 의식이 왜 같으냐 말씀을 드렸죠. 전자기 파동이 곧 보는 거고 듣는 거고 만지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오온개공에서 다시 이제 명백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오온개공을 아주 임팔라처럼 가볍게, 이제는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진지했을지 몰라요. 이런 경전의 구절, 오온개공, 참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이론적이기도 하고 어려워 보이기도 하는데 이제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오온개공 한글로 하겠습니다.
오온 개공. 다섯 가지 쌓임이죠. 다섯 가지가 쌓여 있다 이 말이에요. 다섯 가지의 쌓임이다. 모두 개자죠. 이 다섯 가지 쌓임이 전부 공하다. 공은 한자로 써야 되겠네요. 이건데 이 다섯 가지 쌓임, 즉 색수상 행식이죠. 이 색수상 행식이 전부 공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어버리죠.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이 공은 이 반야신경 전체에서 핵심 개념이니까 반드시 이렇게 현대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공은 글자 그대로 공간이고요. 공간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의식입니다. 이것이 한마음이죠. 일심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온이 모두 공하다 이 말은 색수상 행식이 전부 의식이다 이 말이죠. 자, 색수상 행식 이것이 전부 공이다 이 말이에요. 오온 개공 이 말은 색수상 행식이 전부 공이다. 공은 공간이다. 공간은 의식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3단 논법, 4단 논법입니까? 4단 논법에 의해서 이 색수상 행식 다섯 가지 쌓임이 전부 하나의 의식으로 돌아간다. 만법 귀일이다 이 말이죠. 만법 귀일 하나로 돌아간다. 일체적 일이요. 일적 일체다 이 말이죠. 예. 세상 만사 일체죠. 일체 모든 것입니다. 예. 일체 모든 것. 예. 예. 일체의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가고 하나는 곧 모든 삼라만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간, 의식, 한마음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믿고 이해하고 도노 깨달음이 드러났죠. 도노 깨달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이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죠. 색수상 행식이 그럼 뭐냐? 물론 그냥 정신과 물질이다. 또 뭐 물질과 뭐 느낌, 감정, 생각 뭐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그냥 동어 반복이죠. 그냥 한자어를 떠풀이 하는 거잖아요. 생각 상자니까 상은 생각이다. 그래가는 우리에게 아무런 또 이득이 없죠. 예, 이런 강독을 하나만 합니다. 저도 예전에 도판을 이 스피커가 도판을 돌아다닐 때 이런 동어 반복적인 설명을 들으면서도 참 좀 많이 수긍이 안 되었죠. 예. 자, 그래서 요것은 그대로 두고요. 자, 그러면 좀 한번 이 오온 개공을 재미있게 한번 얘기해 보죠. 물론 저는 이 스피커는 재밌는데,
재밌게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색. 근데 이 오온이 바로 이제 우리의 이 일상사죠. 깸세상과 꿈세상이 이제 오온입니다. 예. 5가지 요소로 이 깸세상과 꿈세상이 이루어진다. 즉, 깸세상과 꿈세상 모두 하나의 의식이지만 그 안에 의식을 5개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렇다고 실제는 나누어지는 건 아닙니다. 경계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편의상 5개로 나누어 보자. 그러니까 색수상 행식은 경계선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의식이에요. 이렇게 해놨잖아요. 조견 오온이 모두 공하다. 이 말은 오온이 전부 의식이다. 그래서 반야신경에 나오는 공은 전부 앞으로 의식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럼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 반야신경에 공이란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공 전체를 의식으로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즉시 지금 반야신경을 강의할 수 있게 됩니다. 삼세제불이 의 반야바람일다라는 말이 중간에 나오죠. 예. 그러니까 삼세제불도 그냥 이 의식에 대한 믿음과 이해로서 믿음과 이 의식에 대한 믿음과 이해에 의지해서 삼세제불이 출현하는 것이지 뭐 영혼이 공부한다든가 체험 얘기는 일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오온으로 돌아가서 색, 그 다음에 수, 상, 행, 식 이렇게 5가지를 오온이라 합니다. 오온이라 하는데 자, 색은 그러면 무엇이냐? 이제 물질이라 하죠. 혹은 육체도 이제 물질이니까요. 색은 이제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색은 이제 5가지 또 요소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데, 역시 경계선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지만 이렇게 의식을 5개로 편의상 일단 왜 이렇게 자꾸 분별하느냐. 오온계공, 즉 궁극 목표는 뭐죠? 도일체고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일체고액은 공포와 고통이 가벼워진다. 가벼워진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색은 제1의식, 조금 진하게 파란 거로 한번 해볼까요? 제1의식과 제1의식, 그 다음에 제2의식, 제3의식, 제4의식, 제5의식을 색이라 한다. 이렇게 저는 현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제1의식은 뭐냐? 보고 아는 거죠. 보고 안다. 이게 제1의식입니다. 보고 안다. 죄송합니다. 이 보도마카가 좀 진했으면 좋겠는데, 제1의식은 보고 안다. 이것이 제1의식이죠. 제2의식은 들어보고 안다. 듣고 안다. 들어보고 안다죠. 듣고 안다.
이 제2의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1, 2, 3, 4, 5, 6, 7의식으로 나눈다 해서 의식이 분할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일단 기본 전제로 하고 우리의 이해와 믿음을 위해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런 1의식이 있고 2의식이 있고 그런 게 없습니다. 제8 열애장 의식이라니까 뭔가 대단한 신비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없어요. 그게 아니고 그냥 이름을 그래 만든 것인데, 그런 이름을 몇 개 알았다 해서 이렇게 자꾸 사람을 속이면 안 되죠. 잘난 체 하거나.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이 아니까 제9의식, 제10의식, 제100의식까지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인사가 돼가지고 아주 엄청난 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름에 속지 마시고요. 우리의 궁극 목적, 즉 생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이해를 위해서 하는 말일 뿐입니다. 자, 제1의식을 보고 안다. 제2의식은 듣고 안다죠. 제3의식은 이제 냄새 맡아 보고 안다. 냄새 맡아서 안다. 제4의식은 이제 안, 이, 비, 설이죠. 먹어 보고 안다죠. 먹어 보고 안다. 그 다음에 제5의식은 만져보고 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 색을 전오식이라 하죠. 예. 앞에 있는, 제일 앞에 나오는 5개의 의식이다. 전오식이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말을 그래, 이제 전오식이니 육식이니 색이니 오온이니 하니까 어려운 것 같은데, 이 말 좀, 이 한자어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 제1식은 보아보고 아는 겁니다. 제2의식은 들어보고 안답니다. 제3의식은 냄새 맡아보고 안다고요. 제4의식은 음식을 먹어보고 안다고요. 제5의식은 만져보고 안답니다. 전부 보고 안다죠. 즉 견성입니다. 보고 안다기 때문에 이 1식부터 5식까지가 전부 견성이다. 이미 그래서 색, 즉 컵 이러면 견성이 끝난 거죠. 컵 견성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부처가 뭡니까? 차나 한잔 하시게 끽다거 견성이 끝난 거죠. 정확하게 부처를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이 믿음은 끝났죠. 끝났습니다.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컵 끝났죠. 자, 이것을 이제 우리의 일상 용어로는 물체라 하죠. 색. 물체라 합니다. 혹은 물질이라 하죠. 물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늘 이제 의심을 어제 부수기는 했지만 의심을 가진 게 있죠. 의식이 이래 있으면 이 안에 물체가 있다 이 말이죠. 컵도 있고 육체도 있는데, 아니 의식은 의식이고 물체는 물체로서 다른 건데 왜 자꾸 이거 하나 같아 합니까? 근데 여기 밝혀졌죠. 이 색은 물체와 물질인데 물질은 전부 의식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것을 물체라 하잖아요. 보이지 않으면 물체가 아니죠. 보고 알기 때문에 물체고요. 이 듣고 알기 때문에 물체고요.
이 냄새 맡아 보고 알기 때문에 물체고, 이제 먹어볼 수 있으니까 물체잖아요. 먹을 수 없으면 물체가 아니죠. 만져보니까 물체죠. 만져지니까 물체입니다. 근데 만져지는 것이 뭐냐? 보고 안다잖아요. 아니, 만져보고 안답니다. 예. 전부 보고 아는 겁니다. 만져보고 알고, 먹어보고 알고, 냄새 맡아보고 알고, 들어보고 알고, 보아보고 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의심, 즉 컵과 육체는 바로 의식이다. 즉 의식의 드러난 모습이다. 의식의 표현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의식의 표현형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이제 조금 정체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이 수상행은 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감수작용이고 느낌, 감정, 이거는 생각, 뭐 이거는 의지, 욕망이라 하는데 그런 말을 해서는 뭐 하나만 하죠. 동어 반복입니다. 누가 한자에 뜻 알려달라 했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것은 이제 제6의식이라 합니다. 제6의식. 안, 이, 비, 설, 신, 의 할 때 그 제6의식이고요. 이것은 의식이 어떤 기능이냐? 역시 보고 알아야죠. 생각해보고 안다입니다. 생각해보고 안다. 역시 보고 안다죠. 견성입니다. 지금 이 반려신경 강의를 듣고 몇 시에 약속을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일어나죠. 그 생각이 그대로 견성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각에 매몰되면 이게 견성인 줄 모르죠. 생각 말고 생각을 해보고 안다. 즉 생각을 우리가 알죠. 생각을 압니다. 근데 아는 측면은 우리가 좀 무시하고 그 생각 안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 메소드 연기를 너무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견성인 줄만 모르지 사실은 견성입니다. 그죠? 깨달음, 늘 깨달음 안에 있으니까. 즉 물체도 이 안에 있지만 생각도 이렇게 형태 없이 부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 물체인 두뇌를 통해서 마치 라디오를 통해서 전자기 파동이 말과 노래를 드러내듯이 이 물체인 육체의 두뇌를 통해서 이 의식이라는 진동이 말과 소리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수상행 나누지 말고요. 그냥 제6의식입니다. 제6식으로서 생각입니다. 예, 수상행은 전부 생각이죠. 예, 복잡하게 하지 말고요. 생각이면서 생각해보고 안다. 견성입니다. 그래서 편의상 나누었다는 말이 여기서 증명이 되죠. 전부 보고 안다, 보고 안다. 1식부터 6식까지도 전부 보고 안다로서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자, 마지막 남은 이 식입니다. 이 식은 또 이름을 붙이죠. 제7식이라 합니다. 제7의식이라 해서 이게 이제 말라식이죠. 말라식이라 하는데 이름은 관계없어요. 제7의식인데 자의식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창조주고 이것이 원흉이죠. 나와 세계를 만드는 바로 그 소스입니다. 소스 코드죠. 이 자의식 혹은 개체의식, 개인의식이라 합니다. 제7의식을
자의식, 개인의식이라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 순수의식, 여기서 말하는 단일하고 동일한 이 의식, 맑고 투명한 이 순수의식은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습니까? 이 색수상 행식을 떠나 있습니까? 아니면 이 색수상 행식이 곧 순수의식의 나타남입니까? 그래서 편의상 또 이것을 제8의식이니 제9의식이니 이렇게 이름을 붙이잖아요. 뭐 열애장 의식이니 뭐 맑은 의식이니 뭐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열애장 아레아식이다, 뭐 순수의식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이런 식이라면 뭐 제100의식까지 가겠죠. 예, 100의식까지 갑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요. 예, 이 아레아식이나 뭐 무슨 순수의식이나 그런 의식이 자꾸 100의식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자, 소위 말하는 제8 열애장식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1식부터 7식까지가 바로 열애장 의식의 나타남이다 이 말이죠. 변신이다 이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색수상 행식은 통틀어서 뭐다? 이것이 꿈세상이고 깸세상이죠. 예. 이 전체가 바로 꿈세상을 만들고요. 또 깸세상을 만든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온이 공하다 이 말은 뭐죠? 이 꿈의 세상과 깸의 세상, 우리의 이 일상 삶이 전부 뭐다? 예, 순수의식의 나타남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조견을 한다라는 말은 우리의 이 꿈세상과 깸세상이 단 하나의 이 깨달음이 나타난 바구나. 무변허공각소현발이죠. 이 깨달음이 나타난 바구나라고 믿고 이해했더니 어떻게 되었다? 고통과 공포가 임팔라처럼 가벼워졌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자가 와서 잡아먹어도 내가 사자가 되고요. 사자가 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좀 말하고 보니까 또 이게 좀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그래서 색은 제1식부터 제5식이고요. 수상행은 제6식이고요. 식은 제7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 엉터리 소리고요. 다 이게 뭐죠? 그냥 8식, 9식 이런 거 전부 없애세요. 아레야식이니 열애장식이라는 그런 엉터리 소리 이제 그만 좀, 그 초등학교에서나 그런 얘기하는 거고요. 그냥 편하고 쉽게 맑고 투명한 의식이다. 예. 그래서 찾지 않아도 되죠. 색, 이게 의식이고요. 수, 이게 의식이고요. 상, 이게 의식이고요. 행, 의식이고, 식, 의식입니다. 즉, 본다, 의식이죠. 듣는다, 의식이고, 냄새 맡는다, 의식이고, 먹는다, 의식이고, 만진다, 의식이고요. 생각한다, 의식이고요. 나 하는 게 의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내면 또 안 되죠. 이렇게 끝내면 또 좀 후회가 남고 미진합니다. 더 나아가겠습니다. 더 현대적으로 더 쉽게 나아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묻겠죠.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뭐 색이 어쨌다는 건데 그거 하고 뭐 고통과 공포가 가벼워지는 거하고 뭔 상관인데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해드려야 하는 거죠. 자, 색이 뭐냐? 제1의식이다 이러면 또 이것도 좀 이론이니까, 자, 색. 지나가는 여성을 본다. 이게 색입니다. 혹은 길을 가다가 남성이 지나간다. 즉, 여성과 남성이 이제 지나가는 거죠. 예. 즉, 길거리에 여성이 있다. 이것이 색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주로 이제 사람을 만나잖아요. 사람은 이제 여성과 남성이 있다 하니까 사실은 없죠. 예, 없습니다. 뭐만 있죠? 오직 이 깨달음만 있죠. 이제 이렇게 용어를 앞으로는 생각을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견이고요. 보석 같은 분별입니다. 자, 길거리를 가잖아요. 우리가 나무도 보고 자동차도 보고 주로 사람을 보죠. 사람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는 여자를 보고요. 여자는 남자를 보죠. 주로. 나만 그런가? 예, 아닙니다. 예. 남자를 볼 수도 있고 여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명을 위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길을 가다 보면 남자가 있다. 혹은 여자가 있다. 이것은 여자가 보인다죠. 의식입니다. 여자가 보인다. 이것이 색이죠. 수는 뭡니까? 아주 예쁘고 좋다. 예쁘고 좋은 느낌이 든다. 순간적이죠. 이것은 순간적입니다. 찰나에 다 일어나 버립니다. 여자가 있다. 혹은 남자가 있다. 예쁘다. 혹은 멋지다. 잘생겼다. 이게 딱 나옵니다. 이것이 수입니다. 혹은 아이고 꾸질하게 생겼다. 혹은 못생겼다. 혹은 뭐 잘생긴지도 않고 평범하네. 여자가 평범하네. 혹은 남자가 평범하네. 이것이 수입니다. 즉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 느낌이 찰나간에 동시에 일어나 버리죠. 이것이 진짜의 반야신경입니다. 지금 오온이니 공이니 제1의식이니 전부 헛소리고요. 자, 여자가 있다. 우리 실생활이잖아요. 이것이 의식입니다. 여자가 있다. 이게 의식이죠. 자, 길을 가는데 남자가 있다. 의식입니다. 예쁘다. 의식입니다. 잘생겼다. 의식이죠. 자, 그 다음에 찰나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이 표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표상이냐? 갑자기 이 세상에 여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여자가 아니고 이제 예쁘다라는 좋다라고 하죠. 여자가 있고 근데 좋아할 만한 여자다. 혹은 좋아할 만한 남자다라는 표상이 느닷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실제하게 되죠. 여자가 있다, 남자가 있다, 좋다, 싫다까지는 아직 실제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2단계에 오면 이 좋은 여자가 있다라고 실제하게 돼버립니다. 즉 꿈이 진짜처럼 이제 표상되는 거죠. 즉 수 단계까지는 아직 실제하지 않습니다.
실제에서 실제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요. 실제에서 실제한다는 게 아니고 실제한다고 믿는 거죠. 이 상의 단계에서 좋은 여자가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갑자기 이 표상이 떠오르게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찰나간에 뭐가 되느냐? 접근해서 데이트 신청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행입니다. 만약에 평범하거나 뭐 좋지 않은 남자다라는 표상이 일어났다면 어떤 행위 일어나겠어요? 피해야 되겠다. 저 사람을 피하고 싶다라는 행위 일어납니다. 글자 그대로 행동이죠. 행동이 일어납니다. 정신적, 육체적 행동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쉽게 그냥 행은 행동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행동이지만 실은 제 육의식이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 형성됩니다. 바로 이 시기에서 시공간과 나와 세계가 형성이 되죠. 자, 어떻게 됩니까? 제7의식은 말라식이죠. 나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이 창조됩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멋지고 예쁜 여자를 보고 좋다는 느낌이 일어나서 접근해서 데이트를 신청했더니 지금 오늘 드디어 찻집에 혹은 카페에서 만나서 데이트를 한다. 그런데 이 데이트를 하다 보면 결혼을 하겠지. 결혼을 하면 시간이 나오는 거죠. 미래와 과거를 왔다 갔다 합니다. 결혼을 하면 아이들을 낳겠지. 아이들을 낳으면 아빠를 닮을까, 엄마를 닮을까, 아이를 잘 키워야지. 만약에 저 여성이 나를 배신하면 아이들은 고아원에 맡겨버릴까, 내가 키울까, 아니면 여자를 줄까, 이런 개인을 중심으로 한, 개인적 동기를 기초로 한 온갖 현재, 과거, 미래와 공간이 펼쳐진다. 즉, 이 식은, 제7의식은 무엇이다? 나와 세계, 즉 시간과 공간 속에서 주체와 객체라는 완벽한 시뮬레이션이 탄생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식입니다. 이 말라식이죠. 이것이 제7의식에 대한 쉬운 설명입니다. 그래서 제7의식은 말라식인데 이것은 나 중심식이다 이렇게 얘기해가는 아무것도 없죠. 그거는 그냥 동어 반복이고 그냥 한자어 뭐 이거 누가 모릅니까? 사전 어편 찾아보면 다 알지. 아마도 이 스피커가 도판을 돌아다니면서 좀 자기 스피커 자기가 좀 답답했던 점을 이야기하는 지금 말소리로 내는 것 같네요. 지금 들어보니까. 그래서 결국 색수상 행식은 뭐냐? 자, 길을 가다가 여성이 있는데 좋고 예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접근해서 데이트 신청을 했는데 마침 그 여성이 참 고맙게도 받아들여줘서 어느 카페에서 데이트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이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공간 속에서 주체와 객체라는 이 표상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할게요. 여성을 길에서 본다. 의식이죠. 좋다고 느낌이 올라온다. 의식입니다. 접근해서 데이트를 하고 싶다. 의식입니다. 데이트하는 와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또 결혼을 안 하게 되면 등등의 온갖 시공간과 주객 관계가 일어난다. 의식이죠. 이것이 색수상 행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오온입니다. 오온은 다른 말로 오온은 이제 이 스피커가 무슨 말을 할지 사실 잘 모릅니다. 이 스피커가 지금 자신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오온은 결국은 이제 이 게임 세상이에요. 우리 현실 세상을 오온이라 하고요. 이 꿈의 세상을 오온이라 합니다. 이 게임 세상과 꿈 세상이 공이다, 즉 의식이다라는 것을 비추어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고통과 공포가 한없이 가벼워졌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것이 마치 우리들이 이 육체 안에 들어 있어서 이 육체가 주체인 듯이 하니까 주객이 막 탄생하고 이 고통과 공포가 실제했죠. 실제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 꿈세상과 겜세상 전체가, 즉 육체와 삼라만상 전체가 의식임을 비추어 보았더니 고통과 공포가 한없이 가벼워졌다, 이 얘기입니다. 즉 임팔라가 사자에게 먹힐 때 우리는 그것이 오직 고통과 공포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임팔라가 사자가 되는 것이고 사자가 임팔라가 되는 것이었다. 즉 의식 안에서의 해프닝이었다. 해프닝이었다 이러면 좀 너무 가벼운가요? 의식 안에서의, 그럼 조금 무겁게 얘기하죠. 의식 안에서의 하나님의 역사였다. 즉 법신 부처님의 역사하심이었다. 이렇게 알게 되니까 고통과 공포가 한없이 가벼워졌다. 저 테마파크에서 우리가 이것이 테마파크인 줄 모를 때는 자이로드롭은 돈을 수억을 준다 해도 타기 싫죠. 그러나 알고 봤더니 우리가 금액을 지불하고 테마파크에 들어와서 그 오래 기다려서 그 무서운 자이로드롭을 타고 있었다라고 알게 됨으로써 똑같은 고통과 공포가 갑자기 심지어는 즐거움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예. 자이로드롭의 고통과 스릴은 다른 말로 고통이죠. 이 고통과 공포가, 스릴은 이제 공포죠. 그러니까 이 고통과 공포가 테마파크라고 안다고 해서, 즉 테마파크인 줄, 놀이동산인 줄 모를 때와 놀이동산인 줄 안 이후에 그 자이로드롭이 주는 공포가 달라집니까? 공포감은 똑같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깨달음인 줄, 우리가 늘 깨달음 안에 있었고 우리가 곧 깨달음인 줄 조견했을 때, 즉 놀이동산인 줄 알았을 때는 이
고통과 공포가 더 이상 사라지고 없는 게 아니고요. 한없이 가벼워짐으로써 이런 부치기를 자유와 평화, 즉 기쁨과 즐거움이다 이렇게 바뀌게 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리자 색불이공 이하는 사실은 온 개공도 일체고에게 이제 각주죠. 부연 설명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계속 확인한 의미에서 재밌게 또 강독을 다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